자, 오늘은 차용 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이제 빌려준 돈이 사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빌려준 돈을 사기로 처벌받게 하려면 결국에는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빌려갈 당시에 이 사람이 속인 행위가 있었는지 그걸 입증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단순히 저 사람이 돈을 언제까지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켜서 나를 속인 거다, 사기다, 이렇게 고소를 하면은 100% 무혐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있죠.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다. 왜냐면 사기꾼을 경찰에 고소를 한다 해도 이거는 민사 문제입니다. 소송하세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떼인 돈을 언제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이 차용사기 공식이 있습니다. 딱 수학 공식처럼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해줄 이 공식을 여러분이 사건에 대입만 하셔도 훨씬 기소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려준 돈을 사기죄로 성립시킬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반대로 말해서 여기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건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단순 민사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빌려갈 당시에 채무자가 신용불량 상태임을 고지 안 한 경우입니다. 자, 수사기관이 차용사기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거는 그 채무자의 신용정보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이스 KCB 이 두 곳의 신용기관에서 경찰이 먼저 채무자의 신용보고서를 받아보는데, 이제 채무자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신용점수 변동 내역, 그리고 대출의 증감 상태, 연체 상태, 이렇게 금액까지 월별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의 신용보고서가 어떤 상태일 때 채무자가 사기꾼으로 판단이 되냐? 신용점수에 이제 월 변동 내역이 나오죠. 이제 최하 200점부터 최대 많게는 1000점까지 나옵니다. 그 변동 내역을 보면서 돈을 빌렸을 그 시점쯤에 신용점수가 하락 상태였는지 그거를 확인합니다. 신용점수가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신용카드 연체가 되었다거나 대출이자를 못 갚기 시작했다거나 할부금을 못 냈다거나 그런 경우겠죠. 그렇게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그 시기하고 돈을 빌려간 그 시기하고 일치하는지 이 여부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 일치한다고 하면은 검찰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 이미 금융기관에 카드 할부금, 대출이자도 못 내는 그런 상태에서 개인한테 큰 돈을 빌려간다? 이거는 애초에 변제 능력을 속인 상태로 빌려갔다. 그렇게 해서 사기죄로 처벌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반대로 얘기하면은 채무자가 나한테 돈을 빌려갈 때 생활이 너무 어려워. 카드 값이 너무 많이 연체돼서 대출이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돈을 빌려가도 사기죄 고소가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어렵다고 고지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돈을 빌려갈 당시에 이미 무자력 상태였어요, 돈이 없었어요, 신용불량이었어요. 이거를 경찰에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아니, 일반인들이 사실상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원래 신불자더라, 원래 돈이 없더라, 이걸 증거로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제약이 너무 크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수사기관처럼 영장을 발부받아서
신용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다고 그 사람의 재산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시면 민사부터 먼저 하십시오. 민사를 먼저 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 신용, 재산 조사 보고서를 저희 같은 신용정보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첨부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신용불량이었더라. 카드가 연체됐더라. 이렇게 형사고소하면은 가장 정확하죠. 저희가 하는 신용재산조사도 나이스 K10이라는 회사로부터 받고, 수사기관이 받는 신용보고서도 나이스 K10이라는 같은 회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무자력 상태임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차용 용도를 거짓말한 경우. 이제 자기가 그 돈을 어디에 쓸지 그 용도를 속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제 대법원 선고 95도 2828 판례에 따르면 만일 채무자가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다면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요점만 가지고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업 목적으로 빌려갔는데 알고 보니 솔직하게 말해서 딴 데 썼다. 요게 입증이 되면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했던 그 무자력 상태가 굳이 아니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고소할 때 포인트는 이제 차용증에 확실한 차용 용도를 써놔야 나중에 경찰서에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만약 차용증조차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상대방 입에서 사실 내가 딴 데 썼다, 미안하다, 요 말을 카톡, 문자, 녹취 등으로 꼭 남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경찰 쪽에서 수사조차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자, 오늘 차용사기 공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같은 사건 내용이더라도 요 공식에 대입을 해서 소장을 작성을 하냐, 아니면은 마음대로 그냥 작성을 하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송치냐 불송치냐, 요게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자,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저희 채널의 시청자들의 목표는 채무자 괴롭히고 저렴만 하기 위함이 아니죠. 궁극적인 목표는 돈을 받기 위함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민사 대 형사, 돈을 받기 위해서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공식처럼 정말 딱 정해져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영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